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수호입니다. 올해로 74세가 되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인생은 어느 정도 평온한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가끔 연락을 받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고, 나는 그것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사건들은 커져갔고, 결국 상상도 못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 가족을, 제 배우자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노후를 편히 보내자고 다짐했던 사람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지더니 결국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직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꽤 넉넉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아내와 오롯이 함께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여유롭게 먹고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에 치여 이런 시간을 갖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항상 바빴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이 한동안은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바쁘게 살아와서 갑자기 여유로워진 일상이 어색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아내는 예전과 달리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큰일이 없는 한늘 함께 다녔습니다.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날 때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 마치 급하게 볼 일이 생긴 사람처럼 허둥지둥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비웠고 귀가하는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아내가 저와 있는 시간에도 자꾸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가 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전화가 오면 꼭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제가 잠시 다른 방에 가 있을 때 몰래 다시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전보다 돈을 자주 출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돈을 함부로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아내가 매달 꽤 큰 금액을 출금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쓰는 돈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대체 왜 자꾸 밖으로 나가는지,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큰 돈을 인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아내를 향한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계속해서 이상해지자 저는 결국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내는 특정한 요일과 시간대에 항상 외출했고 그때마다 저에게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큰 돈을 인출한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모르는 척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신발을 신고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내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눈치챌까 싶어 일부러 거리를 두었고 가끔씩 상점 유리창에 비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아내는 동네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는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카페는 많았고 아내는 평소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누구를 만나려는 걸까? 조금 망설이다가 저는 카페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로 들어가 창문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친구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상대 남성과 꽤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고 저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카페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내는 무슨 반응을 보일까? 혹시 오해라면 괜히 저 혼자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 동안 카페 밖에서 서성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내는 가끔씩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상대 남성에게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내는 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후 아내가 카페를 나왔고 저는 일부러 반대 방향에서 걸어가다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아내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당황하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 그냥 친구 만나러 왔어. 저는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친구? 난 처음 보는 사람이던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내는 순간 눈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오랜만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어. 저는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제 반응을 살피는 듯 보였고, 저는 괜히 더 압박하면 오히려 아내가 더욱 경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저 남자는 누구일까? 아내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그리고 아내가 건넨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저는 너무 불안했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문자 메시지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다음에도 부탁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번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휴대전화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다음에도 부탁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보다는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평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제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항상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자꾸 말을 흐리고 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걸려 있다는 점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분은 누구야? 오랜만에 보는 분이라고 했지? 아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분이야. 그냥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어. 도와준다니. 무슨 일인데? 제가 다시 묻자 아내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인데 요즘 조금 힘들어 보여서.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힘들어 보인다니. 혹시 아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걸까요? 혹시 돈 문제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하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야. 순간 저는 분노와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왜 나에게 말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내가 누구를 돕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돕고 있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대체 누굴까? 저는 급하게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누군데? 빨리 말해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동생이라고요? 저는 급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게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진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반복했고 돈 문제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동생을 도우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생은 무책임하게 돈을 써버렸고 결국 저는 더 이상 동생과 엮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을 아내가 몰래 돕고 있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내 동생이랑 연락하고 있었어. 대체 언제부터?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꽤 오래됐어. 몇 년 전부터 가끔 연락이 왔어. 처음에는 나도 망설였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당신이 알면 화낼까 봐 말 못했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내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는 평생 자기 잘못을 반성한 적도 없고 도와줘도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 그런데 또 돈을 줬다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당신이 왜 화내는지도 알아. 나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더라.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번 도와줬는데 이제는 계속 부탁을 해오고 있어.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동생에게 돈을 몇 번이고 빌려줬고 동생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갔던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나한테 숨길 일이 아니잖아. 제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서 그랬어. 혹시라도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려고 했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떻게든 관계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동생은 분명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고 아내는 또다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내의 입에서 동생의 이름이 나오던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혼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등을 돌리기로 결심했던 동생이 아내를 통해 다시 제 삶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을 돕고 있었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몇 년 전부터 연락이 왔어.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부탁하더라고. 힘들어 보였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늘 돈 문제를 일으켰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도 결국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 빚을 지면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차례 그를 도와줬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저는 그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동생을 몰래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내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당신도 다 봤잖아. 그런데도 계속 도와준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했어. 나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요구하는 게 커졌어.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얼마나 줬어? 대체 얼마를 줬길래 이제 와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아내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어. 그런데 점점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근에 1,000만 원 가까이 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줄 수 있어? 아내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계속 주고 싶었던 게 아니야. 하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일. 그게 무슨 뜻이야?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동생 사채를 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사채? 응.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통화할 때 우연히 들었어. 빚이 많아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다고 했어.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어. 아내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동생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는 아내의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걸 숨긴 게 더 문제야.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그 인간한테 질렸는지 당신도 알잖아.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너무 화낼 것 같았고, 그리고 가족이잖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낭비했고 반성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신,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당장 그 사람과 연락을 끊어.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동생이 감당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계속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 아니야, 그는 변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 더 의존할 거야.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냉정해져야 해. 내가 지금까지 내 동생한테 몇 번을 속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더 이상은 안 도와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동생의 번호를 찾아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한동안 신호가 가더니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아내를 통해 돈 받아간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 동생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저는 동생의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 끝이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아내와의 오해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생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무작정 돕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제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깊이 대화를 나누었고, 더 이상 동생을 돕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동생은 과연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혹시나 제가 다시 화를 낼까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쉬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문 앞에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형,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있던 동생은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왜 왔어?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우리 형제잖아. 그냥 나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늘 그랬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이라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몇 번이고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어. 더 이상 널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돌아가. 제 단호한 태도에 동생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형,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정말 벼랑 끝이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저는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벼랑 끝까지 간 건 내 선택이야. 나는 더 이상 널 끌어올려 줄 생각 없어.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초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사실은 나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동생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채 썼던 거 있잖아. 거기서 사람들이 나 찾아다녀.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내 가족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내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라고? 가족까지 건드린다고? 동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이번만 어떻게 해결되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형, 제발.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해도 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그를 도와줘야 할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해. 동생은 당황한 듯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임지라고. 무슨 뜻이야? 아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해결해야 해. 언제까지 우리한테 손 벌릴 거야? 우리가 이번에도 도와주면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할 건데? 동생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 동생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그렇게 동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켜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감싸야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동생은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를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남은 인생을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비로소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은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여전히 동생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받아준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진정한 이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내는 조금씩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이 일로 인해 불안해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믿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동생과 연락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정리된 기분이야. 그래도 혹시 동생이 다시 연락하면 어떡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었어.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동생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즐기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만의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